당신은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암기했고, 풀었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는 당신이 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정답을 맞췄던 그 수많은 문제들 중 상당수를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풀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답을 맞췄는데 이해하지 못했다니. 20세기의 한 물리학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얼마나 쉽게 속일 수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심지어 명문대 학생들조차도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고 문제를 풀어내면서도 그 공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파이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지식.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건드리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지식. 혹시 당신의 머릿속에도 지금 이 순간 그런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교과서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로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많이 외울수록 많이 아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상당 부분은 이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고, 유머를 외우고, 정의를 외우고, 그것을 시험지 위에 정확히 재현하면 우리는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암기는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해는 정보를 머릿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둘은 결과물이 비슷해 보일 때가 많지만 그 내부의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암기된 지식과 이해된 지식은 시험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정답을 맞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험이 끝난 뒤에 일어납니다. 암기된 지식은 질문의 형태가 조금만 바뀌어도 낯선 상황에 놓이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반면 진짜로 이해된 지식은 형태가 바뀌어도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문제 앞에서도 스스로를 재구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역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이해의 증거라고 믿어왔지만 사실 성적은 이해와 암기를 전혀 구별해주지 못하는 지표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들 중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파이만이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만은 자신의 자서전적인 글들에서 프린스턴 대학원 시절과 그 이후의 연구 활동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새로운 논문이나 이론을 접할 때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항상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려 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이 어떤 개념을 진짜로 이해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은 이후 많은 교육학자들과 학습 연구자들에 의해 파이만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어떤 개념을 그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해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이 막히는 지점, 즉 말이 애매해지거나 전문 용어 뒤에 숨게 되는 지점이 나타난다면 바로 그 지점이 자신이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계발 팁이 아닙니다. 학습과 분야에서는 이와 유사한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설명 효과라 불리는 현상으로 어떤 내용을 스스로 설명해보도록 요청받은 학습자가 단순히 읽기만 한 학습자보다 더 깊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는 경향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습니다. 또한 인지심리학에서는 유창성의 착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읽거나 듣다 보면 그 내용이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느낌은 실제 이해도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익숙함과 이해는 뇌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만의 방법이 힘을 발휘합니다. 설명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익숙한 느낌에 기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정보를 스스로의 언어로 다시 조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조립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정말로 이해했는지 아니면 단지 익숙함을 이해로 착각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인간의 뇌는 애초에 무엇을 위해 사고하도록 진화했을까요? 인간의 뇌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사고란 본질적으로 낯선 상황에서 빠르게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그 파악을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조상들에게 지식이란 도서관에 저장해두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열매가 독이 있는지, 어떤 발자국이 위험한 포식자의 것인지, 어떤 구름의 모양이 폭풍을 예고하는지를 아는 것은 정확히 실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실제 상황에서 꺼냈을 수 없는 지식은 생존이라는 관점에서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고대 환경과 현대 환경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고대 환경에서 지식은 항상 행동과 결과라는 즉각적인 피드백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위험해지고 제대로 판단하면 살아남았습니다. 이 피드백 고리는 지식이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지식은 곧 생존에 실패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육 환경은 이 피드백 고리를 상당 부분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념을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해보기도 전에 시험이라는 인위적인 관문을 통과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는 측정하지만 그 정보를 낯선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현대인의 뇌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설계된 오래된 학습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원래 기대하던 실제 사용과 즉각적 피드백이라는 조건은 현대의 교실이라는 환경에서 상당 부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뇌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봅시다. 어떤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정보는 먼저 작업 기억이라 불리는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공간에 머무릅니다. 작업 기억은 동시에 아주 적은 양의 정보만을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 작업대와 같습니다. 이 정보가 단순히 반복해서 노출되기만 하면 뇌는 그것을 비교적 얕은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런 얕은 저장은 정보를 원래의 형태 그대로 떠올리는 데는 유리하지만 그 정보를 다른 형태로 변형하거나 다른 지식과 연결하는 데는 취약합니다. 반면 어떤 정보를 스스로의 언어로 설명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다른 개념과 연결지어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정보가 기존의 지식 구조, 즉 스키마라 불리는 개념적 틀과 여러 지점에서 연결됩니다. 이 연결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정보가 기존 지식과 단 하나의 연결고리만 가지고 있다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정보 전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의 정보가 여러 개의 연결고리를 통해 다른 지식들과 촘촘하게 얽혀 있다면 하나의 경로가 막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정보에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해와 암기의 생물학적인 차이입니다. 암기는 정보를 상대적으로 고립된 형태로 저장하는 것에 가깝고 이해는 정보를 기존의 지식 네트워크 속에 촘촘하게 짜넣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인과의 사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스스로 설명하거나 재구성하려는 시도, 기존 지식과의 다중 연결 형성 정보가 신경 네트워크 속에 깊이 통합된 낯선 상황에서도 그 정보를 유연하게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의 향상. 반대로 단순 반복을 통한 암기는 이 연결의 밀도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지식은 쉽게 접근 불가능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 현상을 조금 더 미시적인 층위, 즉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라는 차원까지 내려가서 살펴봅시다. 뇌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나 기억은
서로 연결된 수많은 뉴런들의 특정한 활성화 패턴으로 존재합니다. 두 개의 뉴런이 반복적으로 함께 활성화되면 그 둘 사이의 연결, 즉 시냅스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장기강화 현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서로 연결이 강화된다는 논리로 흔히 요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보는 것과 그 정보를 다른 개념과 연결지어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신경세포 차원에서 전혀 다른 활성화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단순 반복은 대체로 동일한 좁은 회로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킵니다. 이 회로는 강해지긴 하지만 그 폭이 좁습니다. 마치 하나의 좁은 길을 계속 다져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길은 단단하지만 그 길 하나가 막히면 목적지에 도달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정보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비유를 만들고 다른 지식과 연결지는 과정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뉴런 집단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목적지로 향하는 여러 갈래의 길을 동시에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신경 네트워크는 훨씬 더 견고합니다. 하나의 경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여전히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보 이론적인 관점 하나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진짜로 이해했다는 것은 그 지식을 이루는 정보를 더 적은 수의 핵심 원리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현상을 단 몇 개의 근본적인 원리로 설명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현상의 세부 사항들을 낱낱이 암기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마다 그 원리로부터 세부 사항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만이 복잡한 물리 현상을 설명할 때 즐겨 사용했던 접근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상을 그대로 외우기보다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다시 유도해내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뇌라 신경의 역할.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뇌가 수행하는 더 깊은 역할을 살펴봅시다. 뇌는 본질적으로 예측 기계에 가깝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과 그 예측을 비교합니다. 이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 즉 예측 오류는 뇌가 학습해야 할 지점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답을 읽거나 듣기만 할 때는 이 예측과 비교의 과정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스스로 설명을 시도하다가 막히는 순간, 즉, 이 부분을 정확히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하고 멈칫하는 바로 그 순간, 뇌는 자신의 지식에 구멍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습니다. 이 신호는 이후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한 학습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습관 형성의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반복적으로 정답을 눈으로만 확인하는 학습 패턴은 뇌에게 정보는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 모델을 학습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설명하고, 막히고, 다시 찾아보고, 다시 설명해보는 과정을 반복하면 뇌는 점차 이해는 능동적으로 재구성할 때 완성된다는 훨씬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통찰에 도달합니다. 몸이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듯 사고력 역시 단순히 무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학습 방식을 정상적인 학습 과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학습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뇌가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반복해온 패턴을 성실하게 학습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우리는 좋은 성적을 이해의 증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성적이라는 지표는 정보를 정확히 재현하는 능력과 정보를 유연하게 재구성하는 능력을 충분히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지식을 견고한 이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착각의 뿌리에는 진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사용과 피드백 속에서 지식을 검증하도록 진화했지만 현대의 학습 환경은 이 검증 과정을 생략한 채 정보를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뇌 속에서는 정보가 얕고 고립된 형태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정보는 신경세포 차원에서 좁고 단일한 경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조그만 낯선 상황에 놓여도 쉽게 접근이 끊어져 버립니다. 반면 스스로 설명하고 연결짓고 원리로 압축하려는 노력은 훨씬 더 넓고 촘촘한 신경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뇌는 예측 오류라는 신호를 통해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흐름이 완성됩니다. 수동적인 정보 습득이라는 현대적 학습 방식, 즉각적 사용과 피드백이라는 진화적 조건의 소실 정보가 얕고 고립되게 저장되는 생물학적 결과, 좁고 단일한 신경 경로 형성이라는 물리적 결과, 내가 수동적 습득을 정상으로 학습하는 신경적 결과, 결국 조금만 낯선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는 부서지기 쉬운 지식. 파이만이 발견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짜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스스로 다시 설명해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그동안의 노력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뇌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기관입니다. 오랫동안 수동적인 학습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학습 방식에 적응하는 능력 자체는 나이와 상관없이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마다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듯 스스로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이 막히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그 지점이 다시 공부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럴까?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질문들은 뇌가 정보를 더 넓은 신경 네트워크 속으로 통합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다가 막히는 순간이야말로 내가 진짜 학습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불편한 느낌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지식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식은 지금까지 당신이 사용해온 학습 방식에 정확하게 맞추어 형성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지금까지 안다고 믿어왔던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부끄러워할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파이만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는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그 문장이 단지 물리학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알고 기억하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근본적인 원리였습니다. 지식은 단지 머릿속에 쌓아두는 짐이 아닙니다. 지식은 필요할 때 스스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비로소 진짜 나의 것이 됩니다. 앞으로 당신이 무언가를 배울 때 그리고 스스로 이제 알겠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것을 이해한 것일까? 아니면 단지 익숙해진 것일까?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 당신이 세상을 배우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